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볼 건데요. 청년 정책이 너무 많다는 일각의 시선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문제는 뭐냐면 정작 청년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 도약계좌라든지 미래접근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정책들을 제외하고는 뭐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, 또한 조건들이 굉장히 제각각이라서 이거를 고르는 것도 여러 힘든 작업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,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뭐 정책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조건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.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개수가 많은 것도 좋기는 한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좀 없애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로 좀 집중을 해서 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혜택들이 집중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청년 도약계좌가 참 요즘에 가장 유명한 청년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, 혹시 이거 주변에서 끝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?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중도해지자들이 이제 35만 8천 명 정도, 전체 가입자 수의 약 한 16% 정도가 해지를 했고, 이게 이제 2023년도에는 한 8%대였었거든요. 2배 정도 가량이 늘어났잖아요. 저는 일단은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청년 도약 계좌가 이게 아시는 것처럼 최대 납입 금액이 뭐 70만 원이고 만기도 5년이고, 그리고 이제 정부 기여금까지 받으면 대략 한 850만 원 정도 5년 뒤에 원금 대비 이제 그 정도 이자가 붙기는 해요.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한 4%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.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란 말이죠. 이 친구들한테 좀 안정적이고 꾸준한 저축 습관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상품이 이만한 상품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좀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습관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가장 좀 큰 이유고요. 실제 고객분들 중에는 주식이나 ETF로 저축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행의 예정 상품으로만 저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ETF보다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.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? 은행 이자도 높지도 않은데. 이 은행으로만 저축하시는 분들의 또 성향을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이 그렇게 큰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한테 이런 습관을 좀 길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청년 도약 계좌는 좀 가져가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청년 도약계좌가 최근에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해지율이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?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금액을 모으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해지를 하고 새로 들었을 때 어쨌든 목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, 뭐 투자를 뭘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목돈을 가지고 또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.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5년이었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년이에요. 그리고 물론 이제 은행마다 좀 이율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또 청년 미래적금이 이율이 조금 더 높은 부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간은 줄어드는데 이율은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좀 옮겨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. 미래적금 같은 경우가 아무리 수익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원금이 이 5년 납자리가 원금 70만 원이니까 20만 원 더 금액도 많고 그만큼 이제 기간도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 뒤에 쌓여있는 금액은 이게 훨씬 더 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계좌는 가능하면 좀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두 분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혜택을 본인이 직접 봤던 청년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솔직히 없어요. 이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. 이게 전반적인 이제 청년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청년인데 저소득인 청년을 너무 겨냥을 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높아지면 청년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 제외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저는 일단 청년이 아닙니다. 청년 제도의 대상에서의 저는 청년은 아닙니다. 네, 저는 노인인가요? 저는 노인. 그 외 기타 다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더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.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들도 있고,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, 그리고 뭐 청년 월세 지원, 그리고 이제 뭔가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청년들이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트랙,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. 공통점이 뭐냐면 다 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이 저소득 청년들한테 당장은 좋을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돈만 받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구직이나 취업 활동에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먼 돈이라는 거죠.
이거를 정말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뭔가 배우고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연계 과정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것들을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런 말 있잖아요.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정책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.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뭐 모든 청년 제도를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좀 길면 한 2년, 짧은 것들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. 맞아요. 내가 월급을 받아서 과연 너무 비싸진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을까? 그거 돈 모아서 뭐해요? 어차피 서울에 집도 못 사는데.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. 많죠. 네, 저는 이 청년 정책들이 가능하면 이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청년이 문제다.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. 아니죠.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비전을 못 주는 저는 어른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약간 이거는 정부의 좀 잘못이 좀 있지 아니요, 않나. 아니요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청년 도약 계좌 5년 만기 채울 바에는 미국 우량주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. 하나, 둘, 셋. 저는 여기에 이렇게 묶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주식 우량주를 통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반대입니다. 왜냐면 이 우량주가 당연히 장기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너무 좋을 수 있겠죠. 근데 이거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효과일 수도 있어요. 청년들에게는. 도박이나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게 그 그렇죠. 도파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잖아요. 그럼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뭔가 스텝을 밟아서 가야지 이 친구들이 앞으로 저축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X라고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청년 시청자들에게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팩트 한마디 꽂아주신다면? 이런 청년 정책들을 제가 안 좋은 내용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사회 초년생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뭔가 긴 시간 동안 저축을 좀 달성을 해보겠다라는 목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. 시작 단계에서 뭐 10만 원, 2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방송을 보는 청년들에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한마디 해주고 싶고, 그리고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. 저는 저기 충남의 계룡이라는 저기 시골이 제 고향이에요. 청년 여러분들도 안 되지 않아요. 다 할 수 있어요. 한탕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좀 스텝을 밟아서 차근차근 결국에는 이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야, 너도 할 수 있어.